안녕하세요. 생방송 특허 전문 채널 PTV 진행을 맡은 홍은표입니다. PTV 채널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혁신 기술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유튜브 전문 채널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매월 1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개발한 특허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실증 기술 위주로 선별하여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AI 융합 분야 관련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우수 추천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12월 달에는 카이스트가 보유 중인 기술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물산업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실증 기술을 2월에는 바이오 분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특허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3월에는 반도체 분야로서 한국기계연구원이, 4월에는 헬스케어 관련해서 한국화학연구원, 5월에는 ICT 산업 분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우수 특허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PTV 채널 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회차로 AI 융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에트리가 개발 보유 중인 우수 기술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의 김호민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사업화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예, 먼저 연말이라 무척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한국전자통신원 소개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전에 소재해 있는 ICT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네. 초지능이나 초성능, 초연결, 또 초실감으로 대표되는 ICT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네. 그 개발된 기술을 국가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진흥화 종합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화본부에서는요, 에트리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소개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공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잘 전이돼서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 AI 산업에 관한 건데요. 실장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AI 산업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인간이 다른 종들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을 지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각을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옆에 친구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한 게임을 수행을 한다든지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을 이용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지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지능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오늘 설명드릴 음성 분야라든지 언어 분야, 시각 분야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복합지능 분야 등 그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AI 산업 자체가 광범위한 산업이네요.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실 특허 기술이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과 그다음에 영상 인식 기술로 소개를 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AI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일 텐데요. 그 머신러닝은 기계적 학습 뭐 이런 개념으로 쉽게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딥러닝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보통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습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머신러닝이 먼저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었고요. 2010년대부터 인간 뇌에 있는 뉴런 구조를 모사한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머신러닝 그 성능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고요. 다만 그 질문 주신 대로 딥러닝도 아직 자각의식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 머신러닝의 수준을 딥러닝이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개선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머신러닝의 예를 들자면 개인이 자주 듣는 음악이나 취향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뭐 장르에 따른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머신러닝을 개선시킨 것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영역을 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하는 기능 외에도 뭐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준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나에게 맞는 광고를 추천하는 네.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네네.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적절하게 혼합되어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할지 딥러닝을 활용할지는 네네네. 그 인공지능에게 주어진 숙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네네네. 결정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결국은 빅데이터를 기반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죠.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인 자동차의 자율주행 같은 게 딥러닝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무인 자동차의 자율주행 같은 기술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네. 기존의 머신러닝 기술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이기가 좀 힘들었고요. 네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등장으로 네.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게 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율주행 기술뿐만이 아니고 네네. 영상에서 특정인을 찾아낸다든지 네. 아니면 회의 내용을 기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요약을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아주 높은 인식률을 가지고 네네네. 사람의 음성 언어를 인식을 네. 한다든지 이런 영역들이 다 그 기존의 머신러닝을 탈피해서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면서 네. 가능하게 된 영역이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장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성 인식 기술과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딥러닝에 기반한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음성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대로 딥러닝 기술 적용으로 최근 음성 인식률이 아주 많이 대폭 개선되었고요. 따라서 AI 스피커라든지 지능형 챗봇, 아니면 화상회의의 속기록이라든지 콜센터의 인력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음성 인식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애트리 음성인식 기술은 총 24개 언어에 대한 음성인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화선에 특화된 8kHz 협대역 버전과 PC나 모바일에 특화된 16kHz 광대역 버전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애트리에서 기업에 가장 많이 이전된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기술 이전 후에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술 완성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TRL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장이 아마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TRL은 그 나사에서 1988년도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데요. 최근 그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혹은 성숙도를 측정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RL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험실에서 개발하는 원천 기술 레벨로 가는 것이고요. TRL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화 추진이 용이한 상용 기술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상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을 네네네. 기술 이전 후에 사업화 추진이 용이한 기술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 기술은 자료를 보면 9단계니까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연구 개발 없이 바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업화가 바로 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네네. 기술 이전 후에 네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네네네.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기술 정도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별도의 연구개발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네. 각 기업체가 원하시는 그 사업 도메인에 최적화할 수 있는 네네. 튜닝 작업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네네네. 애트리 음성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각 기업체가 원하는 영역에 네네. 최적화할 수 있는 튜닝 작업을 애트리 연구진에서 네네.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기술의 자료를 보면 기술 이전 형태가 SDK로 제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개발 키트로 모듈화되어 있어서 가져다 붙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애트리에서는 이제 기업의 기술을 이전할 때 주로 SDK 형태로 기술을 많이 이전하는데요. 네네네. 기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 네. 즉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의 약자인데요. 애트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
다양한 기능뿐만이 아니고 네. 각 사업화 분야별로 네. 프로그램들을 필요시에 네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네네. 함께 제공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가져다 붙인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네. 그런 표현보다는 네. 에트리에서는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으신 후에 네네네. 스스로 응용 가능한 형태로 네네. 기술을 네.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구글의 뭐 지도 API 같은 경우 오픈 소스라서 개발자들이 모두 가져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DK라고 하면 개발 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할 때 SDK만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표현보다는 네네. SDK와 API의 차이점을 네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구글 API 같은 경우는 네. 구글 지도 API 설명드렸죠. 네네네. 구글 지도 API는 구글 서버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네네. 사용자가 필요할 때 그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네. 입력과 출력 기능만을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네. 반면에 SDK는 네. 그러한 기능 외에도 네네. 일단은 특정 서버가 아니고 제가 원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네. 필요시에 그 프로그램을 호출해서 입력, 출력 기능을 활용할 수도 네네네. 있는 것 더하기 네. 필요시에는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기능까지 네네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음성인식 기술 같은 경우 네네. 법률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고 네. 의료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두 분야 간에 쓰이는 음성 언어는 굉장히 상이해서 그렇죠. 그렇죠. API만을 제공하면은 네. 각 영역에 특화된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SDK까지 같이 제공을 하게 되면 네네. 기업이 스스로 각 영역에 특화된 형태로 튜닝해서 네. 가장 최적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어 인식률이 98%로 해서 애플사의 시리보다도 더 높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현재 애트리 음성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애플이나 구글 대비해서 한국어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타 언어에 대해서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그 성능 유지를 위해서 네. 연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그 경쟁 음성 인식 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킹 테스트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술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존재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 이전을 받으려면 형식 자체가 뭐 기술의 양도라든가 아니면 뭐 통관 실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기술 이전의 형태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권리를 완전히 넘겨드리는 양도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특정 기업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 권한을 드리는 전용 실시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기술을 드리는 통상 실시권이 있는데요. 애트리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기술 이전을 통상 실시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드릴 그 영상인식 기술도 모두 통상 실시권으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기술에 따라서 전용 실시권으로 계약을 해서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조금 출연연이 이제 법에 따라서 기술 이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통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 사항에 따라서 전용 실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기술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고요. 그 출연연이나 대학의 기술은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상용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 이전을 받으신 후에 추가 기술 개발이나 아까 말씀드린 튜닝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화 추진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 사전 단계에서 이전 받으실 기술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내부 기업 환경을 구축하는 등 이런 작업들이 좀 선행되셔야 기술 이전 후에 원활한 그 사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로 딥러닝 기반의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트리에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분석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고요. 또 그 인식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상태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약 80여 종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사람의 경우에는 인식뿐만이 아니고 관절 상태를 추정해서 현재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AI가 분석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네. 현재 그 TR 단계는 6단계 수준이고, 네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신청하시게 되면 네. 관련 특허, 네. 소스 코드, 네. 그다음에 샘플 프로그램, 네네네. 기술 문서 등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전에 그 보내주신 특허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또는 영상 감시 시장 또는 의료 영상 진단 기기 시장 디지털 콘텐츠 같은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걸로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꼭 집어서 효과적인 세부 시장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시장이 선택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관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능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리기를 이제 AI가 판단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 활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제 기술 이전 추세를 좀 살펴보면 가장 활발하게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범죄 현장을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현장을 인식하는 등 보안 혹은 안전 관련 지능형 CCTV 관제 시장이 가장 사업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특허 이전에 따라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익성 부분을 고려하지 없을 텐데 이전받게 되는 경우에 기술 이전에 따른 이전료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매출에 따른 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성인식 기술, 언어인식 기술 모두 이제 평상실시권으로 기술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음성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처음에 계약 시에 납부하시는 착수 기본료가 약 1.2억 원 수준, 그다음에 매출이 발생할 때부터 납부하는 러닝 로열티가 관련 매출의 1.25%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영상인식 기술의 경우에는 별도의 러닝 로열티 없이 중소기업 기준 약 1.5억 원의 기술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조건들은 영상인식 기술이 됐던 음성인식 기술이 됐던 기술을 한꺼번에 통째로 받아갈 때의 기술료 조건이고요.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요소 기술로 또 분할을 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요소 기술로 분할해서 기술을 이전 받으실 케이스에는 기술료 조건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를 다 이전받는 경우에 1.2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소 기술을 나눠서 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선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요. 어떤 요소 기술을 받아가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애트리에서 기술 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트리에서는 매년 250건에서 300여 건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중소 중견기업의 그 기술 사업화 지원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그 기업 하나하나가 모두 저희 애트리의 소중한 고객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성공 사례를 여쭤보시니까 생각나는 성공 사례는 애트리의 이제 슈퍼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 받으셔서 2019년도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신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지금 설명드린 그 음성 인식 기술 포함해서 AI 기반 기술을 출자 받으셔서 그 작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성공한 마인즈랩 정도가 기억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출자를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전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 자본에 출자하셔서 주식으로 출자를 하셨다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 두 기업은 출자 형태로, 지분 형태로 기술을 받으셨죠. 그 기술 이전을 받을 기업에 대해서 애트리 자체의 선정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뭐 종업원 수라든가 아니면 매출 규모가 연간 매출이 몇 억 이상 나와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그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한 별도의 필수적인 조건이나 허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그 개인을 대상으로는 기술 이전을 하고 있지 않고요. 최소한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희망하실 때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당연히 기술 흡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기업들이 이제 원활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럼 애트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들한테 기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애트리에서는 그 기술 이전 받으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인력을 파견해 드린다든지 장비나 시험을 지원한다든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그 5개 분야의 22개 세부 프로그램이 애트리 기술사업화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네. 애트리 기술 이전 기업 중에서도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별도로 선별해서 애트리의 그 내부 역량뿐만이 아니고 애트리가 협업하고 있는 외부 사업화 협력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 외부 사업화 협력 기관들의 역량까지 총동원해서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애트리 집중 육성 애트리 그 집중 육성 기업 지원 제도이고요. 저희는 이케어 프로그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봐 주시고 관심 있으신 기업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실시간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 애트리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기술 이전을 한 사례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 중에는 한 5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이요?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통계치를 좀 내고 있는데요. 애트리에서 이전하고 있는 기술의 평균적인 기술료 수준이 어느 정도를 답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출연연 전체 차원에서 출연이 개발한 기술 공개는 종합적인 좀 플랫폼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이제 있고요. 이제 각 정부 부처마다 운영하고 있는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TB, 국가기술은행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NTB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미래기술마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특허청에서도 이제 IP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각 부처마다 이런 기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은 그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TB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업화하는 단계가 굉장히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물론 이제 특허의 성향이나 아니면 연구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평균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TRL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애트리 기술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실태 조사라는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레인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골든타임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보통 기술 이전 받으신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사업화가 안 되면 사업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기술 완성도를 나타내는 TRL 단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이제 TRL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은 좀 짧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어차피 사업화라는 게 TRL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기술 흡수 역량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의 역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케이스에 굉장히 빠른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실장님께서 기술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술 이전 사업화 업무를 하다 보니 그 평소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체에서 그 애트리와 같은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잘 모르시는 케이스도 많고 또 특히 출연연으로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뭔가 문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25개 출연연이 저와 같은 기술 사업화 전담 인력이 운영하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을 주시면 기업체에서 가장 그 적합한 기술들을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살펴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 입장에서 출연연이 보유한 또는 개발한 특허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진입장벽이 되게 높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사업화 걸리는 거나 기타 기업의 규모도 최소한 뭐 30억 이상이나 50억 이상의 매출이 갖춘 기업만이 컨택이 가능할 것 같은 선입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출연연의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TLO 기술 이전 사업화 전담 조직이 존재를 하니까요. 얼마든지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PT부가 특허 전문 채널로 특구 재단에서 운영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1회차로 출연을 하시게 됐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차수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딥러닝 기반의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그거까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설명회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는 교류 행사 같은 게 자체적으로 1년에 고정적으로 몇 회씩 개최가 되어야 되는 게 있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신청을 하면 수시로 행사를 가질 수 있나요? 둘 다 있고요.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 기술 소개하는 설명회는 1년에 저희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애트리 기술 이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내년에도 당연히 이제 계약되어 있고요. 근데 저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연구자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특허를 가지고 계시거나 개발하시는 특허 권리권자하고 1대1 상담을 하게 되면 기술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게 돼서 되게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럼 사업화 쪽에서 어떤 컨택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처리가 가능할까요? 물론이고요. 기술 이전 사업화 미팅은 연구자와 기업이 이렇게만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연구자와 저희 같은 기술 이전 전담팀과 기업이 같이 다 같이 만나는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관련된 논의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러닝 기반의 음성 인식과 영상 인식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김호민 씨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출연 영어 기술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기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우민 실장님께서 AI 분야의 기술 이전이 가능한 우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는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부품 소재에 관한 우수 기술을 보유 중인 카이스트에서 해당 기술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허 전문 채널 P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TV의 홍표였습니다.